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열역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필수 개념 1번에서 열역학에서 내부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내부 에너지 해서 잠깐 보면은 기체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의미한다. 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이랄지 뭐 이제 어떤 기체가 들어가는 어떤 단원에서는 물리든 화학이든 기체는 이상기체라는 걸로 가정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기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상한 기체인데 말도 안 되는 애야. 원래 사실은 기체가 뭐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합니다.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 어차피 뭐 화투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근데 이상기체라는 녀석은 상호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전혀 없는 애들이야. 상호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 자체가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을 때 잠재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즉 잠재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거라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의 실제 개념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이다라고 돼 있지만은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배우는 물리 열역학에서는 자, 내부 에너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야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내부 에너지 뭐라고? 그냥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다. 자, 이걸 깔고 가면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이 편해집니다. 자, 내부 에너지와 속력과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내부 에너지 요렇게 씁니다. 자, 요렇게 쓰는데 아까 요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 그랬지. 그치? 운동 에너지니까 뭐 기체 분자라고 해서 별다를 거 없어.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냥 이거거든? 그치?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 속도 빨라지는 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어. 그죠? 자,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속력이 빨라질 것이고 속력이 빨라지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할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 증가하니까.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러니 요거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온도에 비례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딱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딴 거 필요 없어. 온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열에너지와 기체와의 관계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뭐 기체의 열에너지의 출입으로 인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변하면 온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열의 출입으로 인해 즉 열이 들어왔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속력이 빨라지겠지? 속력이 빨라지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로 일을 하게 되고 수축하면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된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주구장창 배웠던 게 뭐야? 일과 에너지야. 그치? 그래서 일이라는 거를 뭐라고 배웠냐면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라고 배웠어. 그치? 자, 요렇게 배웠는데 기체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때려 박으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아이고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야? 누가 봐도 실린더지. 그치? 실린더에 요렇게 피스톤이 있다라고 해볼게. 자, 피스톤은 이 내부에 이제 막 이렇게 기체가 있는데 기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스톤을 막 겁나게 때리고 있겠지. 근데 이 피스톤이 예를 들어서 뭐 안 움직인다라는 거는 바깥쪽 대기에도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대기들이 피스톤을 때리는 힘이랑 이 내부에 있는 기체가 피스톤을 때리는 힘이 같으면은 피스톤은 정지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난로를 틀었어. 난로를 틀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 분자 속력이 빨라지겠지. 그지? 기체 분자 속력이 빨라지면은 이거를 더 미친 듯이 때리게 되겠지. 그지? 미친 듯이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야. 내부 기체의 힘이 더 세졌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동을 할 거야? 바깥쪽 대기들이 때리는 힘과 내부에 있는 기체가 때리는 힘이 같아질 때까지, 즉 양쪽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게 될 것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기체들이
때리는 힘을 뭐 예를 들어서 F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를 S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야, 기체가 여기다가 일을 얼마나 했냐라고 하면은 응, FS만큼 했어 라고 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여기에 기체가 한 개니? 겁내게 많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이렇게 나타내기가 힘들어. 기체를 중심으로 서술을 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압력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압력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F라는 힘으로 예를 들어서 피스톤의 면적이 A일 때 A라는 면적의 피스톤을 기체들이 F라는 힘으로 겁나게 때리고 있다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체에 의한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체에 의한 압력은 A분의 F가 되겠지. 그쵸? 압력은 A분의 F가 될 거고, 자, 이 압력에 의해서 얘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이거를 부피로 표현을 해볼게. 자, 부피로 하면은 면적이 A고 높이가 S니까 부피는 AS만큼 늘어난 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압력 곱하기 부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어? A가 사라지니까 역시 1이 나오잖아. 그치? 즉, 기체를 중심으로 서술함에 있어서 기체가 얼마만큼 일을 했습니까? 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때 이 부피의 변화량이 플러스다. 즉 부피가 증가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체가 일을 했어요. 내가 땡겼든 기체가 밀었든 상관없어. 어쨌든 부피가 증가하면 그냥 일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혹은 부피가 감소할 수도 있겠지. 뭐 내가 밀었든 온도가 내려갔든 부피가 감소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때리 죽여도 그냥 기체 입장에서는 일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체가 한 일은 뭐라고?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이고 부피 변화량이 플러스면 즉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는 일을 했다. 오케이? 부피가 감소했다. 즉 부피 변화량이 마이너스다. 그럼 기체는 일을 받았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리학 원에서 이게 탕하고 등장을 합니다 라고 하기는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뭐 화투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조금 열역학을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서는 지금 PV는 nRT다 이런 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얘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상기체의 운동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상기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상호 간의 인력이 없는 거야. 그치?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이 식을 설명을 하면서 그 특징을 말해줄게. 자, 여기서 P라는 거는 뭐야? 압력이야. 프레셔. 자, 그 다음에 V라는 거는 뭐야? 부피야. 볼륨.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체 분자수입니다. 뭐 몰수인데 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몰 하면 이해를 할 것이고 화학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 이건 기체 분자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은 그냥 기체 상수입니다. 제일 씨알데기 없는 애야. 그 다음에 T라는 거는 온도인데 템퍼러처. 근데 절대 온도라는 겁니다.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가 뭔지 그냥 가볍게만 설명을 할게요. 막 이거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대충 이래. 뭐 옛날에 뭐 돌터니가 그랬죠. 뭐 쪼개고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뭐가 있을 거야. 그 원자라고 하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절대 온도도 이런 거야. 온도가 내려가다 보면 언젠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온도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0이라고 하자. 단순하죠. 자, 이게 이제 절대 온도인데 단위가 이제 켈빈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이걸 도씨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273도씨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얘랑 단위가 비슷한 게 뭐냐면은 절대 온도가 예를 들어서 273 켈빈만큼 증가를 하잖아. 그러면
도씨 단위도 똑같이 273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도씨도 뭐다? 0도씨가 돼. 아하. 자, 그런 같다라고만 하시면 되고 절대 온도는 이런 거다. 즉 0이라는 게 있고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온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상기체에 대한 특징이 이제 또 가볍게 나오는데 봐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온도가 0이 되잖아, 만약에. 절대 온도가 0이 되면은 이게 0이지. 그치? 그러면 압력이 0이 되거나 부피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 압력이 0이다. 뭔 소리야? 진공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치? 부피가 0이다. 뭔 소리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치? 기체 분자가 아무리 모인다 할지라도 자체 부피가 있으니까 어때? 부피가 0이 되는 일은 생기지 않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에 따르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이상기체의 특징이 나오죠. 자체 부피가 없는 겁니다. 이상기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체 부피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다? 이상한 기체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기체죠. 하지만 좀 가벼운 뭐 수소 기체나 이런 것들은 이 방정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배울 거냐면은 자, 이걸 배우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이래. 일단은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야.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 자, 요거를 보면은 물리에서 무슨 뭐 기체 분자수가 변한다 뭐 이런 건 절대 나올 리가 없거든. 기체 분자수 웬만하면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토대로 해서 뭐가 나오냐?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여기서. 압력 부피 그래프. 자, 그러면 압력 부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요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Y축에다가 압력 보냈고 그 다음 X축에다가 부피 보냈잖아. 그러니까 P는 Y는 꼴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 P 곱하기 부피분의 1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지. 즉 압력과 부피의 관계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뭐야? Y는 X분의 1 꼴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요런 곡선이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우리 그릴 줄 안다. 그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건데 요 그래프의 이름이 뭐냐? 요거를 등온 곡선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온도가 일정할 때라 그랬잖아. 즉, 이 곡선의 의미를 다시 말하면은 온도가 일정한 곳을 뭐다? 온도가 일정한 곳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등온 곡선이다라고 하고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이래. 온도가 일정하면은 P 곱하기 V의 값이 같잖아. 그치? P 곱하기 V의 값이 같으니까 PV 값이 똑같은 점을 선으로 이어놓은 그래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P0고 여기가 V0다. 부피가 V0고 압력이 P0다라고 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부피가 2분의 1 V0가 되면은 압력은 어떻게 돼? 2P0가 되는 거야. 그래야 곱이 일정하죠. 그죠? 혹은 압력이 반타작 났다. 2분의 1 P0가 됐다.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 2배가 되겠지. 그치? 그래야 곱이 일정하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혹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라고 하면은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Y는 X분의 2 뭐 그래프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위에서 이제 요딴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Y는 X분의 1, Y는 X분의 2.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요노마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요노마랑 비교하면은 자, 요노마의 온도를 T1이라고 하고 요노마의 온도를 T2라고 했을 때 누가 온도가 높구나? 요노마가 온도가 높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그쵸?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V와 압력, 부피와 그 다음에 온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운 겁니다. 이 이상은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열역학 법칙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열역학 영법칙. 물체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고 물체 B와 C가 열평형을 이룬다면 물체 A와 C도 열평형 상태. 뭐 이때 세 물체의 온도는 같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열이라는 거는 뭐 이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데 뭐 A랑 B가 지금 이렇게 슉 하고 붙어 있고 B랑 C가 슉 하고 붙어 있으면 열이 이제 어떻게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언제까지? 양쪽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럼 세 노마가 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온도는 똑같아질 거라는 거야. 그죠? 이건 뭐 문제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열역학 1법칙.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뭐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 가지고 다 풀 겁니다. 자, 보시면은 기체에 가해준 열 에너지는 기체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와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즉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돼 있죠. 열역학 1법칙 뭐라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게 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냐? 자, 열역학 1법칙이 뭐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식만 딱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요 식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Q라는 거는 출입하는 열량이고요. 출입하는 열량, 열 에너지겠죠. 자, 델타 U라는 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겠죠. U가 내부 에너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W는 2일입니다. 자, 이게 왜 갑자기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열을 공급을 했어. 열을 공급을 했더니 내부 에너지가 뭐 예를 들어 증가하겠죠. 열을 공급을 하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해. 즉 온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열을 공급을 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온도가 증가했을 것이고, 온도가 증가하면 기체 분자 속도가 증가했을 것이고, 속도가 증가하니까 때리는 힘이 증가했겠지. 그치? 부피가 증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도 하더라. 즉 내가 Q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했더니 이노마가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일도 하더라. 즉 이게 내부 에너지와 일로 전환이 되더라. 에너지 보존의 법칙 맞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되는 식, Q는 델타 U 플러스, 요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열역학제 2법칙 뭐 가볍게만 보고 갈게요. 열역학 2법칙은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만 반대로는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요.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열역학 2법칙이 뭐냐라고 하면은 열 또는 에너지의 이동에 방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법칙이다라고 돼 있죠. 그쵸? 아, 열역학 2법칙이 뭐야라고 하면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방향성이라는 거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가 아니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지. 그치? 요거를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향수가 퍼진다. 그러면은 퍼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이런 걸 이제 여기서 방향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이래. 열역학 1법칙이 뭐야? 라고 하면 뭐야?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 식을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뭐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열역학 2법칙은 뭐라고? 어떤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시면, 자, 이제 열역학 1법칙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례들을 하나씩 볼 건데, 네 가지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등압과정. 자, 등압과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야. 등압,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라는 거겠지? 그치?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이게 뭐야? 당연히 실린더야. 그치? 자, 실린더가 있는데 등압과정 같은 경우는 누가 등장을 해야 되냐면은 단열된 실린더와 피스톤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단열된 실린더와 피스톤. 자, 그러면은 단열된 실린더와 피스톤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난로 켤 거야. 자, 난로를 켠다라는 말은 이 소리야. 내가 여기다가 Q만큼의 열량을 한번 공급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아까 열역학 1법칙식이 뭐라 그랬어? Q는 델타 U 플러스 W라 그랬지. 자, Q를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난로를 켰어. 당연히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간다. 똑같은 표현이 뭐야?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야. 그치? 자, Q를 공급을 해가지고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할 거야. 그치? 근데 문제는 온도가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기체 분자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지. 빨라지게 되니까 이거를 더 미친 듯이 때리게 되겠지, 피스톤을. 그치? 피스톤을 미친 듯이 때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 피스톤이 밀려. 언제까지?
바깥쪽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밀리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때?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1도 한 거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왜 등압이냐 그러면 자, 처음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었다라는 말은 내부 압력이랑 대기압이 똑같았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온도가 증가하면서 기체 분자가 얘를 때려가지고 피스톤이 밀렸지. 언제까지? 대기압과 같아질 때까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 압력은 변하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 자, 등압 과정일 때 다시 Q를 공급을 하게 되면은, 즉 열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즉 온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한다, 즉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뭐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열을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열을 빼버릴 수도 있어. 온도를 감소시켜서 열을 빼버려. 열을 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 기체 분자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제 밀리게 되겠지? 그치? 일을 받게 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게 등압 과정이야. 맞지? 자, 그럼 등압 과정에서 변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열량을 공급을 함으로써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즉 온도 변하죠. 그치? 그 다음에 일을 한다. 즉 부피도 변하게 되네요. 맞죠? 단 압력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쵸?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자, 등적 과정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등적 과정. 자, 등적이라는 거는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부피가 일정한 과정. 오케이? 자, 등적도 역시 여기서 단열된 실린더와 피스톤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똑같이 내가 한번 그려볼게. 저 사례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똑같이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는데 이번에 뭘 할 거냐면은 부피가 일정해야 되잖아. 그치? 부피가 일정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다가 핀을 꽂아버릴 거야. 부피 못 변하겠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난로를 틀어볼게. 즉, Q를 공급을 해볼게. 어떻게 될까? 자, Q를 공급을 했어. 분명히 어떻게 될 거야? 난로 켰으니까 온도 증가하겠지. 그치? 자, 내가 Q라는 열량을 공급을 했더니 온도가 증가할 것이야. 즉,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야. 근데 내부에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기체 분자 속도는 빨라졌겠지만 내가 핀으로 이걸 고정함으로써 어떻게 돼? 부피가 변할 수가 없어. 즉, 부피 변화량이 0이야. 일은 못합니다. 그치?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Q를 공급한 만큼 어떻게 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치? 혹은 Q를 뺏어갈 수도 있겠지. Q를 뺏어가게 되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이래. 자, 처음 상태가 똑같았다. 뭐 온도든 부피든 압력이든 이런 게 다 똑같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도 Q 공급하고 여기다가도 Q를 공급했어. 즉 똑같은 열량만큼을 공급했다라고 해볼게. 그치? 그러면은 둘 중에 온도가 누가 많이 증가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이놈이 많이 증가합니다. 왜? 얘는 Q라는 열량을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온도도 증가를 하지만 얘는 1까지 하거든. 그치? 근데 얘는 Q라는 열량을 공급을 하면 얘는 온도만 주구장창 올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 증가는 얘가 더 많이 하게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반대로 표현하면 이래. 똑같이 온도를 올리려면은 똑같은 양만큼의 온도를 올리려면은 누가 더 열을 많이 공급해 줘야 돼? 이쪽에다가 열을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과정, 단열 과정입니다. 자, 이름부터 단열이니까 당연히 뭐야? 단열된 실린더랑 피스톤이 등장을 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할 건데 이번에는 자, 이 상태에서 열 공급을 안 할 겁니다. 자, 열 공급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그냥 슉 하고 당겨 볼게. 당기면은 일단은 이렇게 피스톤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치? 자, 피스톤이 이렇게 온다. 즉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거야. 자, 열이 요만큼에 뭉쳐져 있었어. 요만큼 부피에 뭉쳐져 있었는데 부피가 증가함으로써 그 열이 퍼지게 되겠지. 그치? 뭐 열은 밖에서 공급도 못 받아. 왜? 단열돼 있거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 뭉쳐져 있던 열 에너지가 더 큰 부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게 될 거야. 그치? 자, 온도가 감소하게 될 건데 Q를 받거나 얻은 적은 없어. 자, 그러면은 단열 과정은 어떻게 될 거냐? Q가 빵이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 공급받은 열이 없어. 그치? 자, 그런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일은 한 거고, 그치? 그럼으로써 온도도 감소했지. 그러니 자, 델타 U 플러스 W가 빵이다. 요렇게 식이 서술이 된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한글로 이쁘게 얘기를 하면은 요렇게 되겠네. 기체가 일을 한 만큼 내가 땡겨도 부피 증가한 거면 일을 한 거라 그랬어, 기체는. 그치? 기체가 일을 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치? 혹은 이렇게 돼. 내가 이걸 눌렀다라고 해봐. 누르면은 이렇게 퍼져 있던 열 에너지가 다시 뭉치면서 온도가 증가하겠지. 그치? 일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 그쵸? 이게 단열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과정 하나가 더 있습니다. 등온 과정이라는 게 있어. 등온. 자, 등온 과정은 드디어 단열되지 않은 피스톤과 실린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와 피스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요렇게 있어. 근데 얘랑 이제 똑같아. 내가 그냥 요거를 당길 거야. 요렇게 당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당겼으니까 어떻게 돼? 일시적으로 온도가 내려가기는 할 거야. 그치? 온도가 내려가기는 할 건데 문제는 뭐야? 단열이 안 돼 있거든? 그치?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은 바깥에서 어때? Q를 공급을 해줍니다. 왜? 열이라는 건 어디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무조건 이동을 하거든. 내려가면서 저온이 됐으니까 밖에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Q를 공급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때? 온도는 안 변해. 그래서 뭐라 그래? 등온 과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내가 일을 지금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라 기체가 일을 했어. 그치? 기체가 일을 한 만큼 어떻게 돼? Q를 밖에서 주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기체가 일을 했더니 밖에서 열을 주대. 그치? 혹은 내가 누를 수도 있겠지. 그치? 누르면은 기체가 일을 받은 만큼 바깥으로 열을 빼버리대. 라는 식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쵸? 이게 뭐다? 등온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간혹가다 문제 중에서 이제 이걸 벗어나는 패턴의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언급을 할 거고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일단 보고 이제 기본 강의를 마치도록 할 건데 자, 등압 과정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미 배웠어. 등압이라는 건 뭐야?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야. 그치?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고 제일 중요한 건 식이야. Q는 델타 U 플러스 W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자, PV 그래프, 즉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지금 등온 곡선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등압 과정이면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혹은 온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패턴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증가하거나, 그치? 부피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거나, 그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요게 뭐다? 등압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적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역시 등온 곡선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등적은 부피가 일정해야 되는 거죠.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Q는 델타 U다. 그치? W는 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변해야겠지. 그치? 자, 온도가 부피는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하고 혹은 온도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내려가고 그치? 이런 패턴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단열 과정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등온 곡선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등온 곡선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단열이 조금 특이합니다. 자, 단열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W는 마이너스 델타 U다. 즉 0은 델타 U 플러스 W다 라 그랬잖아. 그치? 얘는 부피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압력도 변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패턴으로 나오게 돼. 부피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압력도 감소해. 부피 증가하고 온도 내려갔으니까 압력 당연히 감소하겠지. PV는 NRT에서. 그치? 혹은
부피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압력도 같이 증가를 해.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게 단열 과정의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없지만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은 게 등온 과정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등온이니까 등온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등온이니까 등온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은 열역학 전반에 대해서 일단은 배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